압구정동의 층고 문제를 더 들여다볼 텐데요. 이 그림은 압구정을 최저 40층과 45층, 그리고 50층과 68층까지로 올려봤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최고 층수가 아니라 평균 층수입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미 지어진 이촌동의 첼리투스도 최고 56층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평균 층수는 40층 정도입니다. 어떤 건 낮고 어떤 건 높아서 그리 된 거죠. 그래도 평균 40층이면 받아들일 만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 기부 체납을 하게 되죠. 압구정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15%인데 15%를 공원이나 학교 혹은 관공서, 도로 등으로 땅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지고 재건축을 하면 단지의 땅이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45년 전 영동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압구정동 땅은 사유지가 57.3%이고 국공유지가 42.7%입니다. 사유지가 생각보다 적어요. 국공유지인 42.7%의 땅 중에는 이미 처음 개발할 때 기부 체납된 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5%를 더 기부하면 아마 사유지가 5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아파트는 우리 실정에 맞게 좁은 땅에 많은 집을 짓기 위해 개발된 형태인데요. 단지 내 땅이 줄어드는 만큼 건폐율이나 용적률 혹은 층고가 높아져야 형평에 맞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주민들은 15%씩 집의 면적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재건축이 특혜로 받아들여지고 기부 체납을 더 많이 해라 하는데 좀 이상한 일입니다. 주거 면적을 줄이고 자꾸 도로나 공원만 더 만들어서 뭘 하려는 걸까요? 재건축이 밥 먹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재건축 한두 번 더 하면 전부 나라 땅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교통 때문에 용적률은 400%나 500%를 주어도 받아 먹지도 못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원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35층이나 혹은 49층이나 68층 어떤 층고가 되더라도 모두 같은 높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저장단이 생기겠죠. 이번에 구성을 40층과 45층, 50층과 68층으로 해보았는데요. 세대수를 약 40% 정도 늘린다고 가정을 했고요. 사실 세대수라 가정하지만 이 안에는 일부 자기 평수를 약간 늘리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35평이 40평이 되고 50평이 55평이 되는 식 말입니다. 40%가 늘어난다면 그중 10% 정도는 자기 면적 증가도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1구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구역은 40%를 늘리면 1726세대가 되는데 이 그림은 1764세대로 이렇게 하면 세대수가 약 40% 늘어난 것이 됩니다. 한동 세대수가 많아져서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동은 모두 4개 라인으로 가정을 했고요. 구역마다 평균 층고와 세대 증가율이 일정하진 않은데 다양한 경우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구역은 40층 4개동, 그리고 45층 1개동, 50층 2개동, 68층 2개동으로 구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총 동수가 9개동으로 평균 층고가 49층이 됩니다. 보기 시원하죠? 아마 뒤쪽을 바라본 호수들 말고 거의 조망이 나올 듯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대기형으로 그려놨지만 타워형도 굉장히 다양한 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방향으로 각각 8개 라인씩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운데 공간이 공용 공간이 되죠. 수에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하고 대피 공간 등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세 방향 Y자로 세대 간 간섭이 없이 조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도 있고요. 또 이런 식의 변형된 Y자 등등 평면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구역 보실게요. 2구역은 40% 증가 시 2693세대가 되는데 40층이 6개동, 45층이 3개동,
50층이 2개동, 68층이 3개동으로 총 14개동에 평균 층고는 48.5층이 됩니다. 이 그림은 2716세대로 약 41% 증가한 그림이고요. 동간 간격이 넉넉하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의 조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림은 돼야 될 텐데요. 다음 3구역 보겠습니다. 단지 볼륨이 상당하죠. 상구역은 40% 증가 시 약 5,506세대가 되는데 이 그림은 5,512세대입니다. 40층이 10개동이고 45층이 6개동, 50층이 6개동, 68층이 6개동입니다. 총 동수는 28개 동이고 평균 층고는 49.2층이 됩니다. 세대수는 약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쪽 빈 공간은 공원 자리로 비워놓은 곳이고요. 다음 4구역 보겠습니다. 사구역은 40% 증가 시 1876세대가 되는데 이 그림은 1896세대입니다. 40층이 2개동, 45층이 2개동, 50층이 2개동, 68층이 3개동입니다. 총 9개동이고 평균 층수는 52.6층입니다. 세대 증가율은 41%네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지난번에 그린 것들보다 훨씬 낫죠. 조망비율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쪽 성수대교 편도요. 시야가 제법 열리죠. 다음 5구역 보겠습니다. 오구역은 40% 증가 시 1724세대가 되는데 이 그림은 1736세대입니다. 40층이 1개동, 45층이 2개동, 50층이 2개동이고 68층이 3개동입니다. 총 8개동이고 평균 층수는 54.2층으로 제일 높게 되었네요. 세대 증가율은 41%입니다. 마지막으로 6구역 보겠습니다. 6구역은 40% 증가 시 940세대가 되는데 이 그림은 972세대고요. 40층이 2개동, 45층이 1개동, 50층이 1개동, 68층이 1개동입니다. 총 5개동으로 세대 증가율은 45%가 됩니다.
개 구역을 거의 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이 그림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구역 미성은 역시 한남대교 쪽 공간과 현대고등학교 쪽 빈 공간이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2구역 신현대 역시 같은 공간과 사선으로 된 지형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6구역 또한 끝단에 위치하면서 지리적 이점으로 한쪽이 트여 있죠. 3개 구역이 조망에선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식의 마천루 경쟁은 대단지에 유리한데요. 단지가 넓은 2구역 신현대와 3구역 구현대를 다른 구역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한데 동강 간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2구역 쪽과 1구역 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건물이 거의 같은 크기거든요. 신현대 쪽하고 구현대 쪽이 오히려 건물을 갖다가 볼륨을 조금 더 크게 한 편인데요. 보면 1구역 동강 간격과 2구역 동강 간격이 다르죠. 3구역도 마찬가지고요. 4구역, 5구역 촘촘하죠. 6구역은 조금 나은 편이고요. 이것이 도로나 옆단지와의 이격 부분이 규모가 작을수록 핸디캡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천루 경쟁은 대단지에 유리합니다. 지금 시행하는 재건축은 앞으로 100년간 서울의 얼굴이 될 텐데요. 예전에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부임하면서 공항에서 강남의 숙소로 가는데 개성 없는 획일적인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어서 전혀 느끼는 감흥이 없었다 했습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다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나마 변화를 주었던 첼리투스나 트리마제, 아크로포레스트 정도나 차별성을 가질 뿐이죠. 이제 집값 타령은 그만두고 멋진 건축물을 가질 때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